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종목들 함께 발굴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보고 계실까요? 네, 금요일하고 어제 시장이 생각보다 좀 잘 올라와 주었죠. 그래서 제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2,500포인트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고 그 구간에서 좀 쉬어도 상관없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 SK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 쉬어야 되는 저항 구간에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부근에서 오전에 조금 비중 축소를 해놓고 오후장에서 매수 포인트를 노리거나 내일로 넘기는 게 좀 유리한 날이 아닌가 싶다. 이런 비율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후장까지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한 줄로 딱 요약을 하면은 지금 CES에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연설을 했죠. 근데 배신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속보로 들으실 텐데 마이크론을 이번에 그래픽카드에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SK하이닉스는 저항 자리에 왔기 때문에 살짝 쉬어도 되고 돌파해서 쉬느냐 아니면 맞고 살짝 밀리면서 쉬느냐 이 차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엔비디아가 정말 배신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품이 기존에 RTX 4090 같은 경우에는 1,599달러였는데 이번에 RTS 5070 같은 경우가 599달러 거의 3분의 1 가격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499달러, 599달러 이렇게 나오는데 이 3분의 1 가격이라고 나온 제품을 잘 생각해 보면요. 뒤에가 70으로 끝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스마트폰 중에 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를 보면은 갤럭시 24가 있고 울트라 플러스가 있죠. 자, 이 고급형이 있고 보급형이 있단 말이에요. 보급형 가격을 기존에 나왔던 고급형에다가 대비를 한 겁니다. 비싼 거랑 보급형이랑 같이 대비를 하니까 당연히 저렴해 보이는 건 당연하죠. 이 보급형에 마이크론이 탑재된 겁니다. 이번에 나오는 5070은 마이크론이고 5090 고급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삼성전자의 GDDR7이 탑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배신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배신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공급사들을 이제 다변화하는 엔비디아의 정책이 아니겠느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HBM 쪽은 1공급사로 하이닉스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GDDR7으로 고급형은 삼성전자, 보급형으로는 이제 마이크론 선택했다. 저가형은 마이크론이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 있는 마이크론이 들어간 게 딱히 배신은 아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가격이 비싸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저항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자, 코스피 차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2,500포인트 오늘 갭으로 돌파한 다음에 음봉으로 눌려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오는데 아직 환율이나 대외 변수나 안정적인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졌다는 거, 그리고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포트폴리오를 덜어내고 새로 담아야 되는 구간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교체 구간이 왔다라는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선물 옵션 시장에서 상승 포지션을 구축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와줄 수 있는 구간이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2,500 위에서 움직인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코스피에서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2,500을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이탈한 다음에 바로 회복을 하느냐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탈했다 바로 회복하는 것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지력 테스트를 확인하는 거니까요. 대신 이탈한 다음에 쭈르륵 밀려버리면은 아직 좀 약한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부터 확인된 게 다행인 거는 시장이 밀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강하게 올라갔냐 이 부분은 앞으로의 수급에 달려있는 건데 적어도 아래로 밀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 더 이렇게 쓱 밀려 내려오더라도 2,500은 어차피 회복되겠구나. 얼마 만에 회복되는지가 코스피 시장의 상승 강도를 정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저는 여러분들께 코스닥에 계속 집중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효과라는 거는 보통 중소형주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코스피가 좀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코스닥을 보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양호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편안하게 올라오고 있고 오늘도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닙니다. 빠르게 4일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코스닥 같은 음봉으로 살짝 눌렸다가 가도 이상할 게 없는 자리인데 그만큼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SK하이닉스를 말씀드렸는데 SK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지금 20만에서 20만 5천 원에 저항이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딱 20만 5천 원 구간 돌파 시도한 다음에 음봉으로 싹 밀려 내려왔습니다. 오늘 젠슨항의 발표가 있기 전부터 사실은 저항받고 밀렸었고요. 발표 있은 다음에 조금 더 밀렸는데 그렇다고 해도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내려온 건 아니다. 최근에 빠르게 17만 원부터 해서 올라온 이 SK하이닉스가 숨고르기 정도 하는 거는 여러분은 이상할 게 없죠. 제가 볼 때는 올해는 SK하이닉스 충분히 좋아지는 구간이고 제가 12월에도 이 말로 없는 시간에 SK하이닉스 저는 사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뷰는 변함없습니다. 이 대형주를 시가총액 2위에 있는 이 대형주를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보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제가 어제도 타이틀로 묻고 W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SK하이닉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서 오늘 쉬는 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로 없는 시간은 제가 어떤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냐라고 하면은 이제는 순환매를 좀 노려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CES 관련주는 제가 12월 그리고 뭐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11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종목들은 이미 먼저 출발해서 100%, 200% 올라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섹터별로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이제 젠순환 효과 이 효과에 힘입어서 반도체주도 일부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들 휴식을 취하는 동안 다른 쪽으로 이제 수급이 이제 슥 한번 순환을 해야겠죠. 그런 순환되는 섹터를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발주들은 아직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제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아마 CES 관련해서는 오늘로서 제가 관련주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집중해 주신다라고 하면 마무리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순환매 다 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점검해봤고요. CES 2025 관련해서 순환매 아직 유효한 종목들 위주로 오늘 안타, 2루타, 3루타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타 종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케어랩스 살펴보겠습니다. 케어랩스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굿닥. 원래 똑딱하고 굿닥하고 이렇게 경쟁을 펼치고 있었는데 제가 과거에 12월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유비케어가 이제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게 똑딱이고요. 그리고 이 케어랩스가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굿닥입니다. 이제는 헬스케어 플랫폼 1위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인후염이 있어서 이제 이비인후과를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주문을 이제는 직접 안 받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키오스크 같은 걸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발전했구나 이제 병원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1위 헬스케어 플랫폼 이쪽으로 해서 구글을 돌파했다라는 부분이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구글에서도 이제 병원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연동을 굿닥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글의 선택을 받은 플랫폼이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력서를 예쁘게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토탈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다. 뭐 접수 예약 제가 말씀드린 직접 가서도 저는 경험을 해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보는 게 우리가 원격 진료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매년 CES마다 원격 진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 원격 진료 쪽으로 대형주가 없다 보니까 이게 주도주로 가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순환매 돌면서 잠깐 반짝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CES가 매년 나와도 초반에는 다른 핵심 AI나 로봇이나 다른 섹터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CES가 끝날 무렵이나 후발주 쪽으로 한 번씩 움직이는 게 이런 원격 진료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쟁사 대비해서 이 뚝딱 대비해서 비대면 진로 쪽으로 먼저 진출을 해가지고 선점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순환매 돌면서 안타 정도는 가볍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니까요. 순환매 섹터로 이런 원격 진료 섹터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케어랩스 안타 종목으로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이르타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IB 투자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소폭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CES와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벤처 캐피탈 중에서 뭐 가장 뭐 규모가 큰 이런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2.0 시대고 일론 머스크의 시대가 왔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스페이스X의 지분을 확보하다 보니까 계속 스페이스X 관련해서 모멘텀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과 이런 디지털 쪽으로 해서 계속 벤처기업 쪽으로 투자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뭐 전망을 계속 좋게 보고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취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뭐 한 2주 앞으로 나온 거 다 2주도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CES 이후에 후발 섹터 정도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주항공 쪽, 그리고 디지털,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전체적인 벤처 캐피탈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타이밍이 온다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올해는 아주 IB 투자가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기는 해야겠지만 이 종목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총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2조 2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2조 5천억에 육박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업의 투자 실력을 믿고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측면에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이르타 종목으로 아주 IB 투자 꼽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3루타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뷰노 나왔습니다. 의료 AI 업계에서는 이제 유명하고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은 종목인데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순환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뭐 원격 진료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가 이제 다이브인이라고 이번에 CES의 타이틀을 말씀드렸죠. 우리 실생활에 퐁당 빠져드는 건데 AI가 의료 쪽으로도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챗봇을 통해서 의료 상담을 받아보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FDA 쪽으로 해서 흉부 기반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 쪽을 FDA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AI 관련주들이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계속 JLK에서도 좋은 소식이 나오고 계속 순환하면서 뭐 루닛이라던가 뷰노라던가 JLK 딥노이드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 FDA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FDA 승인 받고 있는 거 좋고 뭐 차세대로 이 딥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대감이 높고 매년 뭐 심정지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인구 고령화 때문에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료 AI 산업에서도 돈 버는 기업이 나와야 돼요. 지금 돈을 조금 벌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다 적자입니다. 그런데 루닛이나 뷰노 둘 중 한 기업이 먼저 흑자 전환이 되고 따라서 한 종목이 더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올해 상반기 정도를 두 기업 다 노리고 있는데 그 시점만 온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의료 AI주들이 폭발적인 성장이 올해 한번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3루타는 호타준족의 종목들이 포진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발도 빠르고 또 멀리 갈 수도 있는 이런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의료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 내 손에 꼭 하나 잡고 들고 가야 되지 않나 싶으니까요. 뷰노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 AI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뷰노 모르실 리가 없으실 텐데요. 앞으로 이제 실적이 찍힐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니까 더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만루 홈런 종목 공개할 시간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선정했던 만루 홈런 종목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가시죠. 네, 여러분들 말로 홈런 종목들이 제가 순위가 이번 주에는 좀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제
뭐 3위부터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했는데 2위권부터 바뀌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원래 2위에 있던 코난 테크놀로지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1월에는 제가 기존의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정했던 종목들 1월부터 해서 계속 순환하면서 올라가면서 순위가 계속 뒤바뀔 거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2위부터 해서 대부분이 반도체 관련주네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HB 테크놀로지가 오늘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거의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왔죠, 개장 초에. 그러면서 34%로 올라왔습니다. 테크윙은 수익 더 붙여줘서 44%까지 올라왔죠. 저항대인 48,000원 구간에 왔으니까 조금 줄이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밴드 교육방에 올려드렸으니까 그 부분 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 오늘도 트럼프가 조선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바로 급등을 해버렸죠. 30%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랑 뷰를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뭐 현대해포조선이나 이런 종목은 좀 추세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가장 기대가 된다. 그리고 필리조선소에 대한 이런 기대감 같은 경우 실제로 미국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저는 말로 홈런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보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이징랜드 최근에 좋은 건 다 아실 테니까요. 전체적으로 이런 순위가 계속 변동되고 있고 계속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저는 1월은 모르겠지만 한 2월 정도 되면은 아마 1위 종목도 바뀌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말로 없는 종목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홈런 저희 지난 연말부터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만 콕콕 집어서 잘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만홈런 종목 그럼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뜸들이지 않고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말로 홈런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AI 관련 쪽으로 해서 CES에서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요. 아직 움직임이 별로 안 나왔어요. 한번 올라갔다가 휴식을 취하는데 다른 종목들은 2차 상승까지 나온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만 잘 쉬고 있습니다. 자, CES에는 자회사 싱크프리가 참여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여러 개를 써놨는데 다 AI 관련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솔루션, 그리고 기업용으로 해서 리파인더 AI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용 어시스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싱크프리 인텔렉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식 기반으로 이제 지식을 저장하는, 보관하는 이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웹 오피스, 이 폴라리스 오피스 설명할 때 많이 설명드렸죠. 이쪽으로 해서도 이제 차량용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텔하고 협업을 해서 온디바이스 AI 쪽에 진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의 컴퓨터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좀 뻗어나갈 수 있는 인텔이 우리나라 기업이랑 이제 협업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네이버랑도 그렇고 지금 한국의 컴퓨터랑도 그렇고 계속 이제 이 협업하는 이런 기업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궤도 위성까지도 또 이제 발사를 하고 있는데 세종 1호가 성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세종 5호까지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 기업이 이제 성장성을 지금 잘 만들고 있다. 이력서는 잘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뭔가 대형 계약이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 탑재되는 곳이 늘어나면은 그 부분이 다 해결이 되고 실적으로 잡힌다라는 정도까지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ES를 참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22,000원 전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2,000원 이하에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짧게 25,000원까지 기존 저항 구간이니까 짧게 한번 1차 목표치로 보시고요. 25,000원을 돌파하면은 3만 원 이렇게 5,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은 편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 이제 관심 가져 보시고 리스크 관리는 25,000원 이탈하면은 한 번 정도 이제 정리했다가 2만 원 구간 유지하는지 체크하시고 다시 재매수하시면 되니까 이 정도까지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홈런 시간에는 CES 2025 아직은 움직이지 못한 종목들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계속해서 말홈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